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자, 오늘 종편 보고서 2개만 나왔네요. 네. 요즘 우리 종편 모니터 팀이 정말 열일하시나 네. 봅니다. 그죠? 일 브리핑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매일매일 재밌는 거를 또는 너무 나쁜 거를 골라서 아주 짧게 읽기 쉬운 보고서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음.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종편팀이 개념 없는 소리들이 참 많네요. 참 고생하실 것 같아요. 뭐 네. 늘 생각하는 거지만 네. 예. 자, 일단은 한 가지 해볼게요. 5월 26일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우리 딸은 이 사건이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최근 들어 라고 얘기하던데, 이 사안은 사실은 JTBC에서 매우 주요하게 이 아이템을 다뤘었어요. 톱보도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자,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6월 4일 방송에서 이 서울역 폭행 사건에 대한 대담을 나누던 중에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묻지마 폭행이 있는데 이것이 성폭행으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성폭행이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성에 대해서 어떤 폭행을 갖다가 가했는데 그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성폭행으로 느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형량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이죠. 성폭행으로 인식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야? 말 자체를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님들, 잠재적 가해자님들, 여자를 폭행할 때 여자가 그 성폭행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가중돼서 당신이 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 왜 자꾸 우리 종편에 나오는 변호사 패널들은 자꾸 폭행 가해자한테 컨설팅을 해줍니까? 자, 일단은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행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여성이고 남성이고 왜 폭행을 합니까? 폭행을 가했는데, 내가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는데 그게 여성 입장에서는 성폭행으로 느껴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형량이 강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란 소리가 아니고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는 발언이야 라고 본인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성 입장에서 듣기에는요 굉장히 불쾌하고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네. 느껴지네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어른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한심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성폭행이고 폭행이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량 네. 높아질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성이 느끼기에 성폭행이라고 생각해서 성폭행인 게 아니에요. 그 법에 다 구분이 있잖아요. 예, 폭행은 다른 거고요. 성폭행의 여지가 여성의 마음으로만 이 발언 자체가요. 여성이 성폭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나는 성폭행이라고 느껴, 난 성폭행이라고 생각해라고 우기면 그 가해자의 형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이 말은. 네.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고요. 성폭행이냐 폭행이냐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뭔가 과장하면 그것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너무 불쾌해요. 네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성폭력과 폭력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고요. 폭행 사건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됩니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폭행을 해서는 정말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이고 네. 폭행도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분이 변호사신데 이런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참 기본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거죠. 네. 제가. 하나는 또 이봉우 팀장이 예,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6월 4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네. 이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 네. 결단코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죠? 실질적으로, 네. 어제 6월 9일 실제로 폐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쪽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 첫 선언이 나왔을 때 채널의 뉴스톱10이 이거를 다루면서 패널로 나온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이분 끝까지 나오시네 아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례화된 겁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쭉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북한이 왜 이더머고에서 이렇게 김여정이라는 2인자까지 나서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6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 6월 25일에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더듬는겨 지금? 예. 무슨 그거를 갖고? 웃기잖아요.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발 명분 찾는다. 네, 도발 명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저렇게 김여정이가 발다닥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닥 나서는 게 뭐야? 따닥 나서는 건 뭐예요? 예. 아무튼 사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북한에 대한 추정을 쏟아내고 주로 북한을 악마화하거나 북한이 우리를 무력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이 종편 그리고 보수 언론의 특징이죠. 이번에도 그냥 김여정 제1부장의 발언만 가지고 6월 25일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또 넘겨짚은 겁니다. 그렇군요. 웃기네요. 또 하나 볼게요. 네. 이것이 정치다 TV조선인데요. 6월 5일 방송에서 최순실 회고록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뉴스군요. 그죠? 회고록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18년을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회고록을 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였나요? 네. 안 궁금하다. 네. 근데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최순실 씨를 감싸주기 위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군주론을 끌고 와가지고 마키아벨리님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력은 동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박근혜 정부와 특히 최순실을 비롯한 그 국정농단 세력과 현 정부의 조국 전 장관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네. 누가 더 소박했는가,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겁니다. 예. 안 억울하겠습니까? 특히 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요즘 재평가 받는다. 그래도 거기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이라도 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재평가를 받긴 뭘 재평가를 받다. 근데 저는요, 이런 말을 어제 또 제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제 친구 말이, 제 친구가 이제 보수 쪽 얘기를 많이 듣고 그쪽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야, 국정농단이 다 거짓말이라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런 성공하셨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수 언론들 진짜. 예.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농단은 다 거짓말이고 억울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썰을 풀어내는 것이 나름 굉장히 효과가 그럼요. 있구나.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참. 아니, 느닷없이 최순실 회고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국과 조민은 왜 나오는 거예요? 네. 일부러 얘기 꺼내는 거죠. 물타기 하려고. 둘 다 잘못이 있으면 다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요. 최순실 씨는 이미 재판도 나왔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돼요. 네.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이미. 자,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인데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엇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삼성으로부터 말과 관련해서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많은 기업으로부터 재단 자금을 불법 모급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 개를 마치 비슷비슷, 오히려 정유라 씨는 아시안 게임에서 말도 안 나오네. 메달이라도 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유 참. 정유라 씨는 그리고 그 학교 입학 비리가 다 밝혀져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이 취소됐죠? 네. 예. 지금 그런 거는 왜 그런 거랑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실관계를 보면 이 회고록을 비판해야 돼요. 최순실 씨가 낸 회고록을. 답답하네요. 참, 자,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는 이봉우 팀장이 해주세요. 네. 이번에 또 사실 윤미향 의원 관련된 방송인데 네. 사실 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종편이 뭐 빼놓지 않고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채널A 뉴스타트 6월 5일 방송에서는 구자영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의장 선출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널A가. 이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고 오늘 처음 열린 본회의장에 이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또 특히 이 국회의장단 이 선출하는데 이제 표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21대 국회의원 신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회의장 참석과 이 표결을 통해서 뭐 전 국민 앞에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니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게 무슨 과시를 했다는 그래서 겁니까? 과시한 거예요? 하지 마 그럼. 아니 맨날 출석 안 한다. 본회의 출석 안 한다고 비판하잖아요. 뭐 우리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네? 비판했는데 참여했다고 세를 과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든 그냥 까고 싶어서 안 달란 걸로밖에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도대체가. 아유 참 갑갑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건 진짜 부산 시민들이 정말 분노해야지 될 내용인데요.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6월 5일 방송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한 부장검사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출연자 김수경 씨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부산이죠? 라고 말을 했다고 아니 왜 합니다. 뜬금없이 또 거기도 자, 부산이죠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김진 씨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지명 기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는 시장님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사님이 그랬다. 그것도 부장검사님. 뭐 김수경 교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예. 사실 오거돈 시장은 공약으로도 성평등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었고 사실 뭐 추행 사건이 나기 전에도 이제 성평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사실은 어떤 공직 사회에서의 성범죄를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김수경 교수 얘기했지만 그런 범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검찰 그 당사자들이 사실 성범죄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테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벌백계 해야겠죠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야? 부산 맞잖아. 네, 아니 사실 그리고, 검사도 부산 맞고 음. 시장도 부산시장 맞잖아. 라고 할 텐데요. 이게 서울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서울에서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 참 이런 말 했을까요? 거기도 서울이죠. 서울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 큰일이네. 일벌백계 해야죠. 그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산이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역에 대한 네.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네. 발언을 심지어 또 김진님이 어떻게 보면 채널A에서 그래도 뭐랄까요 영향력 있는 굉장히 네네. 큰 진행자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나쁜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부산 이 그런 것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그 지역적인 어떤 위계 질서가 이분들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폄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들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기분 나쁘다. 이걸 좀 느끼셔야지 되는데 그런 감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마무리하고.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845회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회분을 항상 한꺼번에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된 방송인데 네, 유튜브 우요님께서 기레기들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한 만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845회가 저희가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포쉼터 소장님의 부고 소식과 관련된 언론 보도 비평을 해드린 날이라서 아마 댓글에도 굉장히 지금 슬퍼하시는 애도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살만한 세상을 위해님. 함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바라건대 추도하시고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 저 미친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다들 꼭 힘내서 살아갑시다. 꼭 민원야 힘내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지쳐도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네. 하나 읽어주시죠. 네, 대명이님께서 가끔 미쳐 돌아가는 언론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지옥 같기도 합니다. 연합뉴스발 윤미향 내가 죽을 때까지 취재할 거냐라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윤미향 의원이 실제로 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 취재진을 보면서 분노를 표하셨죠. 네. 김야옥님 오늘은 마음껏 슬퍼하시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저 비열한 언론 같지 않은 황색 저널리즘을 혼내주세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난 별거 아니지만 지금 니들이 하는 일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바포? 이바포? 네, 이바프. 예. 힘내세요. 너무 화가 나는데 서로 위로밖에 못하겠네요. 유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저희 민원연도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죠. 언론운동, 언론 비평이 과연 아무튼 힘내야 됩니다. 예. 투월부 박미정님이 오늘 추도식에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죄송한 마음도 자꾸 들고 손 소장님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윤미향 대표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길어놓 할머니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쉼터가 압색을 받은 후 계속적인 취재 열기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언론들 제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주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슨 대단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범죄자 취급하고 이슈화 부각시켜서 삶을 핍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언론기관이더냐. 언론이 자정 기능을 잃으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셨네요. 이렇게 함께 애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언론개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썰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